골목을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엔 줄 서서 먹던 식당 자리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 옆도 그 옆에서도 한 블록을 걸으면 4~5개씩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기가 안 좋구나 하고 지나칩니다. 그냥 일시적인 불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3년 자영업 폐업자 수가 처음으로 연간 100만 명을 돌파해 108,282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공실 증가와 임대 수익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렇게 오래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올빼미의 눈입니다. 경제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한 전문가가 정리한 통상적인 수순이 있습니다. 대출 증가, 아파트값 상승, 소비 감소, 자영업 폐업,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 아파트값 하락.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은 이미 4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다음 단계는 5단계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왜냐고요? 연결고리는 단순합니다. 세입자가 나간 상가는 임대료를 못 받습니다. 임대료를 못 받는 건물주는 대출이자를 못 냅니다. 대출이자를 못 내면 담보였던 상가 건물의 가치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대출을 내어준 금융기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중대형 상가 공실은 전년 대비 13.8%, 소규모 상가는 8.1%, 집합상가는 10.4%가 각각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37.2%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10곳 중 4곳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공간. 그 공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있고 그 돈은 여러분의 예금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 건물이 완성되면 얼마를 벌겠다는 미래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건물이 안 팔리거나 상가가 비어버리면 그 돈은 공중에 뜹니다. 현재 부동산 PF 규모는 약 20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입니다. 은행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축은행은 고금리 브릿지론과 중후순위 PF에 깊이 노출돼 있고 증권사는 PF 채권 인수와 유동화 구조의 핵심 참여자입니다. 보험사와 연기금 역시 PF 기반 대체투자 상품을 통해 간접 노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PF 문제가 특정 금융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가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아직 안 터졌을까요?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연착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 채무 재조정, 정책 금융 투입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대응은 근본적 해법이라기보다 충격을 분산시키는 완충장치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조금만 더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PF는 항상 가장 늦게 드러나지만 드러날 때는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위험이었다. 공실 상가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만기 연장의 여유가 바닥나는 속도가 빨라지는 순간 연쇄부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41조 3천억 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이고 연체율은 1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빈 상가 위에 갚지 못하는 대출이 141조. 2개의 뇌관이 동시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득을 봅니다. 정부는 지금 비어있는 도심 상가와 오피스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026년 4월 3일 1차 매입 공고를 냈습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으로 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빈 상가를 처리 못하고 있던 건물주가 LH에 팔 수 있게 됩니다. 구매자는 LH, 즉 세금입니다. 부실 자산의 손실을 공공이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료 문제가 먼저 거론됩니다. 평당 임차료는 통상 주택보다 상가가 2배에서 3배 더 비싸기 때문에 상가 소유주는 상업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헐값에 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PF 부실이 현실화될 때 이득을 보는 쪽이 있습니다. 부실 자산이 경매로 나오면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싸게 삽니다. 서민보호를 명분으로 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의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백만 자영업자가 떠난 자리에 생겨난 빈상가. 그 빈상가를 담보로 한 200조 PF. 그리고 22개월째 줄어드는 임대업자들의 수입. 이 세 개의 고리가 연결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상가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 어디 금융기관에 얼마나 물려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건물이 비어가고 있다면 그 대출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될지 말입니다. 이슈의 이면에서 먼저 보는 것, 그것이 당신의 돈을 지키는 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올빼미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